네, 안녕하세요. 투자만이 살길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생활 숙박시설 왜 이렇게 까이냐, 대체 뭐가 문제냐, 그럼 구입한 사람들은 호구냐, 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바닥 안에서 과연 생활 숙박시설 이대로 괜찮은 건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생활 숙박시설, 우리에게 피부로 전해졌던 때는 불과 3년째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똥개도 들어봤다던 롯데타워 시그니엘 서울, 그리고 부산 해운대 LCT 등 최고의 입지와 퀄리티 높은 건축물로 사회의 각광을 받았던 곳들이죠. 자, 그러다가 부산 동구에 롯데캐슬 드메르란 생수골 기점으로 전국민들의 청약 광풍이 불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로서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생숙들이 하나둘씩 분양을 했었죠. 21년까지인 생활 숙박시설의 해가 아니었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들 분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많이 받으면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겠죠.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95% 이상은 부정적인 영상들밖에 없더라고요. 왜 까는 영상밖에 없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설명하는 영상도 몇 개 볼 수 있었는데요. 참 가관입니다. 제발 불인이분들 현혹되게 하지 마세요. 자, 어찌됐건 부정적인 견해의 원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생활 숙박시설 최대 장점이다 라고 설명들 하시는 게 이겁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하지 않습니다.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주택수 미포함 청약 통장까지 사용하지 않죠. 사업자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활용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역세권이며 해안가 라인 등 아파트보다 훨씬 월등한 입지를 선보이고 무한 전매가 가능한 최고의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장점은 이 정도로 들 수 있겠고, 자, 많은 영상들에서 왜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용이 아니다. 생수군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하다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 부분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생수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주거가 안 되니 뭐가 어땠니 이런 식으로 사기 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솔직히 얼탱이 없습니다. 생수군 다주택자들의 성지로 거듭나고 굳이 여기서 주거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와, 주택수 포함도 안 되는데 규제도 별로 없네. 입지 좋으니까 투자용으로 사야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이죠. 생수계의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바로 입지입니다.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입지에 떡 하고 있으니 소유 심리가 발생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죄다 뛰어든다, 그 얘기죠. 솔직히 현재로서의 규제로만 보면 주거도 사실상 가능은 합니다. 허나 불법도 아닌 합법 아닌 편법이기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공중위생관리법. 우리는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받을 때 위탁 운용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생숙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곳들은 과감히 거르시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위탁 운영사가 해결해 줍니다. 30객실 이상이 되어야만 숙박 신고를 할 수 있기에 위탁 운영사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위탁 운영사가 이 부분만 가지고 이득을 취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메니티 시설과 하우스키핑 모든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운영을 하는 게 포인트죠. 가격은 얼마냐? 현재까지의 생숙들을 종합해본 결과 평당 2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또는 8:2 비율로 나뉩니다. 이 정도면 수익형으로 봐도 부담 없죠. 자, 이렇게 위탁 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해결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셋째, 건축법. 자, 생숙은 일반 오피스텔 같이 월세, 전세 등에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개념보단 단기 투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장기 투숙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위탁 운용사와 계약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겠고, 오피스텔처럼 임차인을 쉽게 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했나요? 제가 앞서 말한 대로라면 어떠한 문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넷째,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 세를 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 맞습니다. 이건 위탁 운영사도 끼지 않은 저품질의 생숙을 뜻하는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점의 요인은 위탁 운영사를 끼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위탁 운영사만 끼면 모든 단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전입이 안 된다? 장기 투숙자들 중 전입이 필요한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숙박시설 허가를 받은 위탁 운영사와 함께 진행을 했다면 전입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전입이 안 된다고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입을 막는 규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 국토부에서 분양회사의 분양 문구 중 주거형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라는 문구 자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듯한데 이 외에 용도 변경 유예 기간과 분구 표기 금지 외엔 어떠한 규제도 일어나질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죠. 네네.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LTV, DTI 규제도 안 받고 개별 등기되고 네네. 전입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수에 산입 안 돼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전과 종부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를 벗어난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국회의원 아니면 이런 거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다섯째, 용도 변경. 자, 위에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이해가 되신 분이면 처음부터 생활 숙박시설의 메리트를 위해 분양 받으셨겠죠. 그럼 오피스텔로서의 용도 변경,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냐? 자, 없습니다. 기생숙이야 주거가 되니 안 되니에 합당한 명시나 규제 또한 없었기에 이제껏 거주나 혹은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야 님들 몰랐으니까 우리가 선택권을 줄게,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2년 안에 바꿔. 국토부에서 이런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만 규제가 나온 후로부터 분양되는 생숙들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대한 선택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지침이 내려왔지만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반대하여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곳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들끼리 손발도 안 맞는 규제를 내놓고 수분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사태 과연 합당합니까? 용도 변경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내라고요. 이것 또한 과거 방침에 대한 정부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적입니다. 저 또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주택수에 포함될 오피스텔로서의 변경이라면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했지 생숙에 눈을 돌리지 않았겠죠. 앞서 말했지만 생숙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분양받는다면 기생숙들은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이런 게 투자지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또한 생숙도 생숙 나름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라 이 말입니다. 생숙이라고 마냥 다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자, 부산 해운대 해안가 1선에 있는 LCT 레지던스 실거래가입니다. 초반 분양가 20억일 때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불과 3년 지났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2배 이상 불어버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생활 숙박시설 잘만 골라도 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투자는 훈수질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의 소신이 없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역시 내다볼 수 없음을 참고하시고요. 풋살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투자 기원합니다. 자,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투자만이 살 길은 단톡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하셔서 저 김팀과 단톡방을 빛내주세요. 이상 투자만이 살 길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